네, 오늘도 2주차 경기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중국과 이탈리아 경기가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2주차에 작년 세계선수권 우승 멤버들이 모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3대 0으로 이기기도 했고요. 미켈레토가 15득점 올려줬고 라비아가 11득점 올려줬고요. 새로 합류한 지아넬리 세터 역시 블로킹을 4개나 잡아내면서 팀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적인 측면으로 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켈레토가 54% 성공률로 굉장히 좋았고요. 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42%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전체적인 총평을 했을 때 확실히 1주차와는 완전히 달라진 팀이 됐고 충분히 몸을 잘 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경기는 사실 이제 언어바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중국이 조금 높이로 비벼볼 만한 강팀들에게는 괜찮은 경기들을 하지만 어제 미국전처럼 이탈리아는 사실 높이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큰 돈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는 없는 경기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일본과 브라질 경기인데요. 일본은 정말 최고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 대회 모두 3대0 혹은 3대1승을 기록하면서 두 세트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 정도 레벨의 팀이면은 이제 캐나다나 쿠바 정도의 이제 중위권 팀들에게 한 번 정도는 잡혀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잘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공격 3인방이죠. 이시카와가 지금 56% 성공률이고요. 다카하시 란이 역시 56% 성공률. 그리고 실질적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니시다도 51% 성공률. 지금 모든 팀들 중에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시다도 사실 51%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멤버들이 최고의 경기 내용을 가지고 최고의 경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좀 높은 팀인 브라질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1번 승으로 배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캐나다와 불가리아 경기가 있는데요. 캐나다는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직전 경기 3대 0으로 슬로베니아에게 졌는데, 이 경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주전 멤버들을 싹 다 뺐어요. 호그라든지 아예 출전하지 않았고요. 슬레이터도 잠깐밖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4득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 3명의 컨디션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멤버들로 한번 변화를 좀 줘본 건데 그마저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지금 가장 좀 실력 대비 컨디션이 최악인 팀으로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리아 역시 뭐 약팀 중에 약팀이지만 지금 분위기가 최악인 팀 쪽보다는 그래도 배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승 쪽으로 가볼 거고요. 세르비아와 독일 경기는 세르비아가 사실 높이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블록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블록 개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독일보다도 훨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이 세르비아의 장점인 이 블록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지금 블록 능력이 좋기 때문에 독일 쪽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이드로 배팅을 해볼 예정이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네덜란드와 폴란드 경기인데 폴란드 역시 이제 2주차에 에이스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쿠렉과 레온이 합류해서 쿠렉이 18득점, 레온이 19득점을 올려줬고요. 그리고 레온 같은 경우에는 서브도 에이스를 2개 기록하면서 확실히 좀 몸을 푼 모습이고 성공률적인 측면을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레온 같은 경우에는 40%로 조금 안 좋았지만 어쨌거나 서브 에이스 2개 기록하면서 조금 몸을 잘 풀었고 쿠렉 같은 경우는 역시 53% 보여주면서 클래스를 증명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미르에 굉장히 의존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방 팀이 좀 서브를 강하게 들어왔을 때, 서브가 좋은 팀을 만났을 때 확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시브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올릴 때가 니미르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의 이제 블록 입장에서 상대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렉과 레온이 합류한 폴란드이기 때문에 첫 경기 몸도 뭐 어느 정도 잘 푼 것 같고요. 서브만 잘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이 경기 좀 3대0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덜란드가 좀 강팀들에게 3대0을 잘 당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더 쪽으로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이제 슬로베니아 쿠바 경기인데요. 쿠바가 조금 이번 대회 많이 안 좋고 사실 쿠바가 경기를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좀 화력전으로 공격 맞불로 해서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슬로베니아의 높이를 생각해 봤을 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가 워낙 지금 좋기도 하고
쿠바의 공격 정도면 충분히 블로킹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 마인 쪽으로 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 일본 승을 일단 단폴로 가져가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는 역시 불가리아 경기랑 독일 사이드 뭐 이렇게 정도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뭐 소액으로 묶어서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승 하나 따로 가고 불가리아 승하고 독일 사이드 하나 묶어서 가고 이제 나머지 경기들도 하나 묶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고르셔가지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